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신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생일날 받은 선물, 카드와 신분증, 그리고 아껴둔 비상금이 들어있던 지갑, 아니면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있던 사진첩? 이보다 더 소중한, 어쩌면 본인의 심장 반절을 도려내는 듯한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얼만큼 소중해야, 아니 어떤 걸 잃어버려 보아야 심장 반절을 도려내는 상실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만날 수 없는 곳, 하늘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이별.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인 할머니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내 심장을 잃어버리는 게 더 나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 그분의 삶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터널 같았을지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의 경주에서 거주 중인 60세 제인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도 어언 3년차가 되어가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지난 30여 년은 저에게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빛의 속도로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아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진행하기엔 벅찬 부분들도 있지만 최소한의 치료를 하며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가득한 미국에서의 지난 날들로부터 떨어져 지내고 싶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안에서 가장 한국스러운 곳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경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한국을 나타내는 전통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미국을 잊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의 경주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주에 한국에 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이 기적이고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선 지난 어두웠던 터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벌써 30년이나 지났네요. 저는 미국의 꽤 외진 곳에 있는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탑 3 안에는 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 남편은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이었는데요. 남편의 첫 인상은 참 친절했습니다. 그날의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죠. 한마디 조심스레 건네며 웃을 때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입만 웃거나 소리로만 웃거나 그런데 제 남편은 눈이 늘 함께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모든 면에 진실된 사람일 거라 여겨졌고 그 진실된 마음을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다는 욕심도 섰습니다. 그렇게 남편 주변을 맴돌다가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늦게 아이를 갖게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었죠. 당시엔 제 나이가 보통의 산모보다는 많은 편이었습니다. 여러 염려가 겹쳤지만 축복처럼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를 만나는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어렵게 가진 아이여서 출산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시 남편과 아이를 한국에서 낳을지 미국에서 낳을지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는 남편의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의 친구분 중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셨기에 한국에서 출산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지역별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그 빈부는 의료기술이나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저희가 지냈던 지역은 시골에 가까웠기에 병원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당시 치안도 워낙 좋지 않았기에 고민이 섰지만 출산을 앞두고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막달이 되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누워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 한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꽤 무리였고 선택의 여지가 닫혀버린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뱃속에 아이는 세상으로 나오려는 사인을 보내기 시작했고 저와 남편은 떨리는 마음을 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눈앞이 하얘지며 온몸에 힘이 모아졌다 풀어졌다를 반복했고 너무 만나고 싶었던 아이였는데도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진통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자 의사와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부터 저는 정신을 잃게 되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눈을 뜨고 나니 병실에 저 혼자 있었어요.
출산 후에 와이프를 혼자 두는 남편이 어디 있나 싶은 생각에 인상이 써지며 섭섭했지만 섭섭함도 잠시,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의 터널이 시작되었는데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있고 얼굴이 잔뜩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남편에게 여러 차례 묻는데 늘 눈에도 웃음이 담길 만큼 진심 어렸던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불길함을 느꼈고 남편이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찬 채로 입을 뗐습니다. 제인,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어떤 판단도 서지 않았습니다. 제 봉찐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얼마나 더 슬픈 울음인지 느꼈던 순간입니다. 끝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레는 만남, 기다리던 순간, 사랑하는 내 아가. 저희는 그날 우렁차게 우는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젖을 달라며 입을 움직이고 응애 우는 아이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되었던 그날, 저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고 우리는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며 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해봐라 라고 물어볼 여지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만 봐도 그 슬픔이 느껴져서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게 사실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고 그 슬픔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서 물어볼 여지가 없었죠. 울고 정신을 잃고 정신을 차리면 또 어떤 소리도 지르지 못하며 울고 또 울고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출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출산의 순간에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한 산모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수 있었던 걸까 라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보니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내용을 듣고 말이죠. 유난히 치안에 취약했던 미국, 그 중에서 저희가 살던 지역은 더 취약했습니다. 그 치안이 병원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는데요. 신생아실로 옮겨져 있어야 했던 저희 아이가 옮겨지는 과정 중에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당시 병원은 미네소타 인근의 시골 병원으로 원장인 의사와 수간호사 정도만 미국인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직원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중국인 중 몇 명이 개입된 건지 우발적인 것인지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고 그렇게 저희는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당시 병원에 CCTV 따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동안 이 사건이 미네소타 지역지에 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아이를 찾아주기 위해 경찰들이 애써주었지만 알고 보니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시골이라는 점, CCTV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근무하는 중국인들이 모두 신혼 미상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훔치다 못해 아이를 훔치고 산부인과라는 곳은 CCTV 하나가 없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을까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늘 눈에도 웃음이 가득하던 남편의 눈엔 슬픔이 가득했고 우리들은 미국에서 지내며 늘 이 땅을 원망하면서 살기 바빴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선진국스럽지 못한 조치들,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근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다 놓을까봐 하는 마음에 말이죠. 아이를 찾기 위해 쏟은 시간은 10년, 운영되던 병원이 폐업한 지 오래되는 순간부터 저희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당시 본인이 더 정신을 차리고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저희는 매일 악몽 속을 헤엄치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울며 잠에서 깼던 남편은 새벽녘마다 혼자 소리 없이 우는 시간이 습관처럼 쌓이고 또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남편의 건강은 더 빠르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당시 병원에 가보니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죠. 혈액암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하지만 난 지금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며 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그렇게 2년 정도 쇠약해져가는 남편을 묵묵하게 지켜보며 남편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난 이곳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묵묵하게 그곳에서 시간을 채워간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갔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 저에게 사인을 보냈던 것처럼 저의 몸이 또 다른 사인을 보내는 듯 했기 때문이죠. 이제 끝이 왔구나. 나도 사랑하는 내 남편의 곁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가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한 번쯤 품에 안아보기라도, 아니 눈에 담아라도 보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저 발끝에서부터 채워지며 머리끝까지 가득 차 결국 넘쳐 또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몸이 어딘가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에 치료를 해야 할지, 이대로 남편의 곁으로 갈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남편은 고향 땅이 아닌 낯선 미국 땅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난 정작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랐던 나라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섰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가길 결심하게 되었고,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눈을 감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려보고 또 그려보았습니다. 도착한 한국은 꽤 멋진 나라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양보를 하고 나를 챙겨주는 모습에 내 남편의 눈빛은 한 개뿐인 보석이라 여겼는데, 이 나라엔 생각보다 참 많구나. 우리 아가에게도 그런 보석이 새겨져 있을 텐데. 어딜 가나 남편이 더 떠오르고 동시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제 아가를 향한 그리움도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경주에 자리를 잡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치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마음보단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남편이 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내 눈에 담아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그 계절들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국 병원은 참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유난히 자주 마주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제가 진료를 보러 가는 날이면 한국에서 또래 할머니들 사이에 유행하는 사탕이라며 제 손에 누룽지 사탕을 쥐어주곤 했죠. 그러고선 바쁜지 늘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바쁜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몸 구석구석에 작은 암세포들이 퍼져 있는 상태였고, 항암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보단 약물을 병행하며 몸을 체크하기로 했죠. 2달 정도는 초기 진료를 위해 검사들이 자주 있었어서 병원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번 누룽지 사탕을 쥐어주던 예쁜 간호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길에 보이는 상가에 들어가 양말 2켤레를 샀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은 다들 깔끔하게 옷도 잘 차려입은 듯한데 가끔 맨발로 신발을 신은 날들이 보이더라고요. 바쁜 건지 뭐가 묻을 날이 많은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냥 보이는 양말이 누룽지 사탕, 간호사가 생각나기도 해서 사들고 갔습니다. 진료가 마칠 무렵까지 누룽지 사탕, 간호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런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게 저에게 꽤 따뜻했는지 그 간호사가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못 보려나 보다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마주쳤고 반가운 마음으로 웃으며 양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간호사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소리내어 울던지 마치 금방 태어난 아이 같은 모습이었죠. 안아줄 마음은 없었지만 이미 안겨버린 상태로 한참을 울던 간호사와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알고 보니 누룽지 사탕 간호사는 지난 30년 동안 애타게 찾던 제 딸이었어요. 이름을 지어줄 틈도 없이 제 품에도 눈에도 담아보지 못한 바로 그 아가가 이렇게 커서 간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인 이름을 갖고 있었고 이름은 유라. 보고 싶었던 내 딸 유라. 제가 병원 진료를 보러 왔던 날 제 이름을 보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한국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 고아원에는 본인을 감싸고 있던 속사계가 같이 있었다고. 그 속사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도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던 유라는 그렇게 그냥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왔고 간호사가 되었다고 해요. 병원은 누구나 몸이 아프면 한 번쯤 들리는 곳이니
스치는 우연으로라도 한 번쯤 만나서 혼인을 벌인 이유를 묻고 싶었다고 해요. 우연치 않게 만난 제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 바로 저를 병원에서 마주했고 할머니가 한 번씩 한국인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자녀는 있는데 없다는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런 모습들에 저를 더욱 관찰했었다고 해요. 어느 날 병원에 강아지를 안고 온 환자가 있었는데 그날 동시에 재채기를 했던 저와 유라. 그 모습에 제 딸이 언젠가 한 번은 꼭 여쭤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찾았어요. 어쩌면 서로가 진짜 엄마와 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엄마와 딸이 되었어요. 그렇게 30여 년 동안 우렁찬 울음소리를 그리워했었는데 유라의 울음소리와 함께 저도 비로소 소리내어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 경주에서의 생활은 유라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시간은 기적과 같아요. 저 하늘나라에서 마주할 남편에게 꼭 제 눈에 담은 유라를 전해주고 싶어요. 위험했던 순간들이 유라에게도 많았을 텐데 그나마 한국이라는 나라로 버려진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덕분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힘 덕분인지 유라의 눈에도 반짝이는 보석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누구보다 찾고 싶었던 시간을 더 따뜻하게 잘 보내고 있답니다. 반짝이는 사연, 보석 같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심장 반쪽을 찾은 만큼 더 두근거리는 오늘을 살아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연에 대한 반응들 한번 살펴볼까요?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실종되는 아이들도 참 많다. 그 안에서 잘 크는 아이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다. 유라 씨도 한국에서 버려졌지만 번듯하게 직업도 가지고 환자분들을 따뜻하게 대할 정도의 정서를 가진 거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고아들에 대한 선입견 없이 커갈 수 있는 나라 같다. 지금 유라 씨가 엄마인 제이 씨를 모시고 같이 사는 것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유라 씨도 제이 씨도 참 대단하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처럼 아이들이 따뜻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돕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미국 사회 안에서 문제가 많았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걱정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도 중국인들이 보이면 아이를 제 뒤로 숨기게 되고 참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아이들 찾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마음고생으로 건강 많이 안 좋아지셨을 텐데 찾은 아이와 함께 살면서 건강도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한국에서의 생활 쉽진 않을 텐데 저도 한국에 여행 갔을 때 한국인 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우연이지만 우연 같지 않은 누구보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 그리움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도 그 무게를 알 수가 없다. 무겁고 무거워서 더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슬픔. 꼭 진짜 엄마와 딸이 아니더라도 둘은 그 슬픔으로부터 서로를 건져냈구나. 둘을 더욱 응원합니다. 남편분이 죽어가는 순간에 한국에 있었을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부모가 자식을 잃고 또 그 부모의 부모는 자식을 잃었네요. 차라리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현실감 있는 이별이기에 받아들이기도 쉽다고 생각해요. 현실감 없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별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 우리들의 일상에 찾아오지 않으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려 애쓰고 있진 않나 싶은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인연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며 위로할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